자, 김포로 마지막 한번 가봅시다. 어제도 김포를 갔다가 내가 대박 화가 났었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잠깐 있었던 해프닝 뭐냐면은 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천공이 한 1년 전 영상이라고 하더만 그게 천공이 그 영상에서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공은 김포 편입 이야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천공이 한 이야기는 허경영의 공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수도로 하고 저 충청도 하고 강원도 하고 묶고 뭐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묶고 하는 이 과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잖아요. 네. 또는 메가시티보다 더 큰 게 있어. 전라도하고 부울경을 합치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이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천공의 지시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많이 돌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정식 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만 설명하려고 다음 그 재밌는 짤에서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댓글창에 여러분이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천공 영상이 있다. 그러니까 맥락이 완전 달랐던 거죠. 나는 그 영상 보고 김기현이 천공의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였고 그분들은 천공의 영상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욱하게 만드는 댓글이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푸나님 묻으려고 선동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욱하게 만드는 댓글은 뭐냐면 악의적으로 쓰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 모른 척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어제 이제 해프닝의 사단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포 관련돼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잠깐 붙이면 김포 관련된 이게 자료들을 딱 그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김포공항이 김포에 없습니다. 그래요? 강서구에 있어요. 서울시 강서구예요. 김포공항이. 저 뭔가 엄청 큰 배신감을 난 지금까지 김포공항은 당연히 김포시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었어. 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김포시라고 생각하는 도심 지역 있잖아요. 네.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있는 그 시가지는 김포시 전체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범위가. 저번에 저 보궐선거 때는 이재명 대표 그 출마했을 때 지방선거랑 같이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계양구도 그 옆이니까 김포공항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단 종교적인 거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자고. 내 말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자, 실현 가능성은 일단 없다. 실현 가능성은 일단 없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가 무슨 뭐 등 이런 걸로 뭐 검찰 관련한 시행령 내리꽂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특별법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는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서울시에 김포를 당론으로 편입하는 걸 추진한다. 이게 내 생각은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한 공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김기현이가 저 뭐 김골라 등 해가지고 저기를 가서 대충 머릿속에 잠깐 들어있던 말을 그쪽 사람들한테 립서비스 한다고 던진 말에 저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쪽 사람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요거를 김기현이 툭 던지는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어떤 특정 지역 가가지고 뭐 저 대선 후보쯤 되는 사람이 여기다가 다리 놔줄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첫 번째는. 근데 네. 이걸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저쪽 사람들 머리를 나는 그러니까 뭔가 막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착착착 어떤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다만 갑자기. 이걸 던질 때는 갈라치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근데 그 갈라치기가 본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저 사진을 방금 봤던 사진을 보면서 아 김포가 저렇게 위험한 곳인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지하철 탈 때 안전모 안 쓰거든요. 근데 김기현하고 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안전모를 쓰고 있어요. 저거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볼수록 이상한. 그러니까 왜 지들만 안전모를 쓰고 있냐고 다른 승객들은 안 쓰고. 저기가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저기 무인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 운행이 되는데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내가 저자들이 만약에 이게 전략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면 서울에 가까운 지자체들 몇 개는 서울에 편입될 수 있겠네. 우리 친구도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우리들끼리 옛날에 친구들 만나면 하남에 사는 친구, 부천에 사는 친구 있거든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장난을 칩니다. 서울 특별히 시민도 아닌 것들이 네가 술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해당되는 경기도의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한 10개 이상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이게 전략으로 분석을 해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도 혹시 하면서 이제 올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일까 생각을 해봤지만 이 전략 자체가 국민의힘에 득이 되는 게 사실 별로 없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음모론을 꼭 짜면 김포에 누구 땅이 있나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죠. 저기 누구 땅이 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 경계를 넓게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만약에 편입한다 그러면 김포는 대상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짤도 많이 돌았지만 김포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맞닿는 경계면이 많이 없어요. 근데도 굳이 김포를 콕 찍었다는 건 누군가 미리 그 김포에다가 땅을 넓게 사놨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오늘로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그렇게 깊이 분석할 것도 없는 저쪽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담배 꽁초를 던졌는데 우리가 폭탄이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는. 왜냐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축을 흔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큰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김포를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이에요. 일단 김포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김포구 뭔가 느낌은 달라요.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김포의 아파트값 오른다라고 만세 부르는 쪽. 그런데 어제 MBC에서 인터뷰하신 어르신 계세요.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합의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사기꾼 같아. 진전성이 안 보여.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저분은 진짜 현명하신 분인 거예요. 뭐냐면 이런 정도가 되면 당정 또는 야당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선거용으로 툭 던져놓고 고기 한 점 던져놓고 개새끼들 가서 먹어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을 때 기분 나쁘다는 거고 이거 안 될 것이 뻔하다라고 보이는 김포 시민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김포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독립되어 있는 기초지자체로 존재해서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김포시가 이제 그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도농 복합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농 복합 지역은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농어촌 특별 전형 대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이들의 어떤 학업 그 계획을 그 염두에 두고 미리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그 그러니까 그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했던 게 그게 모든 게 사라지거든요. 김포시가 다른 그 지자체에 비해서 그나마 젊은 도시에 속하는데 그 젊은 인구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이준석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문제도 있어요. 김포까지 서울이 돼버리면 서울 쪽에서 김포로 가는
철도는 광역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돼버려. 그럼 광역철도는 정부 지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역과 광역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가 되면 서울시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가장 걱정하는 건 쓰레기 매립지죠. 사실 서울의 가장 외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바닷가 쪽 어디에다가 쓰레기 매립지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또 생겼다. 여러분 김포에 지인들 계시면은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세요. 아파트값 안 오릅니다. 쓰레기 매립지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골 때리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안 오르고 아파트값 내리고 막 이런 과정들 거치잖아요. 서울의 강북도 안 오르는데 서울에서 정말 중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김포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웃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면 김포의 교통난이 해결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그 김포 땅이 붕 떠가지고 서울 한 가운데에 뭐 박힌대요 날아와서?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김포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편입된다고 해서 어떤 지하철이 더 뭐 두세 개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사실 김포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 시민들의 마음을 버리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김포에 들어가는 그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입을 서울 시민들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지금은 아무 감정 없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김포 서울 시민들 간에 괜한 괴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얻는 이득도 없고 네. 김포가 편입된다고 하는데 서울 시민이 얻는 이득이 뭐야? 그럼 나머지 김포보다 훨씬 더 서울이 돼도 괜찮은 곳들에 대한 불만 어떻게 잠재울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 수 없는 뭔가 괴랄한 선거 공약인데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하고 김포시장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띄우는 척은 하지만 이거 며칠 못 가는 이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던 게 통근자가 많아서 김포다. 왜 김포냐 했더니 김포가 통근자가 85%라고 거짓말했죠 원래. 네, 85% 거짓말이 뭐냐면. 야 그러면 출근 시간에 김포는 텅텅 비겠다. 85%가 그러니까. 통근을 하면. 85%가 통근을 하면 그럼 뭐 애들도 다 학교도 다 서울로 다니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김포 골드라인에서 서울시로 환승하는 인원의 85%가 서울로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진짜 김포 시민을 뭘로 알고 서울 시민을 뭘로 알길래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까? 거짓말 했는데 사실 어제 각 언론들이 팩트체크 해버린 게 이거예요. 지역별 서울 통근자 비율. 요거는 인구랑 상관없이 통근자가 그 인구의 몇 프로냐 이거거든요. 광명시는 무려 20.4%. 하남, 과천, 구리,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부천, 김포란 말이에요. 김포는 여기서 12 정도 해당되는 건데 사실 광명이라면 나 이해할 뻔했어. 광명은 진짜 구로나 금천에서 그렇죠. 다리만 건너면이에요. 광명은 지역 비현호가 공이에요, 공이. 그러니까 광명은 그 심리적으로는 서울 권역이라고 다들 인식하죠. 광명이라고 생각 안 해. 네. 저거 이해할 뻔했는데 갑자기 웬 김포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근 인원 비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서울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김포는 너무 좀 맥락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 좀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은요, 인구의 인구. 통근 인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향 같은 경우는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게 16만 명입니다. 성남 12만, 부천 10만, 남양주 10만, 용인 9만, 안양 6만, 의정부 6만, 수원 6만, 광명 6만, 김포 6만 이런 정도예요. 김포가 딱 6만 겨우 넘긴 거거든요. 다 서울로 편입합시다. 그런데 심지어 김포는 강이남이에요. 신강남구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포시장도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김포구 구청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두 가지 음모론이 나올 수 있겠네. 김포에 누군가의 땅이 있다와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지를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인가. 이 두 가지면은 아파트 가격 오를 거라고 찬성한다는 경제지들의 또는 조중동의 기사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 오른다는 게 좀 이상해. 오르더라도 정말 찔끔 오르다 말겠지. 김포가 있으면 거리가 가까워집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황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교통난이 해소가 되냐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럼 다 편입시켜야지. 예. 그러면 부산시도 서울로 편입하면 되죠. 어제 그 뜬금포에 지금 그 조롱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은영 소장. 김기현 대표님, 과천시 의왕시도 서울로 편입해 주십시오. 과천시도 지역번호 02 쓰잖아요. 맞아. 다음에 이경.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해 보세요. 킬러 문항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이 되는 거죠. 서울이고요. 까얄같이 제주도는 신여의도가 되는. 아이고 참. 다음에 김동성님. 국힘 김포 부천 광명 구리 하남 서울로 편입 주장. 과연 대한민국은 0.01도 생각하나 하는 놈들이다. 왜냐하면 국토 균형 발전 안 하면요 한국의 경쟁력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문제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구 골통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옮겼잖아요. 그래서 행정 수도라는 거를 만들어 해갖고 세종시 만들고 그랬고 혁신도시 만들어서 각 동네로 분할해봤지만 안 됩니다. 안 되고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네. 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55%가 돼버렸어요. 5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지금 한 1,400~1,500만 돼버렸고 서울은 950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다음 남영희 위원장. 그냥 대한민국을 서울로 바꾸세요. 코리아 서울 이런 식으로. 리퍼블릭 오브 서울. 그 다음이 그거죠 지금. 서울, 제주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땅은 서울과 제주 땅으로 분리될 수 없게.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은 외교권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엄청 바쁘겠다 서울시장.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민주당과 경기도민 갈라치기, 민주당과 서울시민 갈라치기도 있지만 선거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사실은 갈라치기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제 이름이 뭐였더라? 김재섭? 예, 김재섭. 이게 김포 서울 편입은 설익은 총선 승부수다 이러면서 비판 나오기 시작해요. 대체 뭐 하는 걸까? 여러분 김기현이는요. 여러분들이 당대표라고 해서 뭔가 똑똑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좀 모자라요. 네. 좀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김재섭이 종종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비판을 잘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얄팍한 수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이 기대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뭐 끌어당기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한테 정책적 압박을 뭐 제공하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면 김재섭도 최대한 어떻게 실질을 치려고 노력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김재섭조차 먼저 나서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에도 이익되는 게 없다. 왜 이런 이상한 공약을 뜬금없이 내놓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굳이 이 원인을 찾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볼 때 지금 서울을 가르고 있는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공약은 경기 북도, 경기 남도를 만드는 것을 찬성한 공약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는 대충 금을 그어 위에는 경기 북도, 그 밑에는 경기 남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의 위치가 애매해. 여기서 가져왔다는 썰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아 근데 또 김포 위에 보면은 지도가 없잖아요. 저기는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수도가 지금 접경지대와 맞붙어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 그러네 또. 근데 이게 그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려고 처음부터 구상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현황을 봤을 때 경기도 북쪽에 있는 지자체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낙후되어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지자체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이렇게 내는 게 어려우니까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발전 속도가 느린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뭐 이런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거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남북으로 나누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경기 북부가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남북 평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국민 국가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 북부 쪽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시작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서울은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도시잖아요. 인구로만 예. 봐도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있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밀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요. 인재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하는 것도 서울 집중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텅텅 비어버리고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농업은 식량 주권을 뺏겨버리고 그런 시기인 거거든요. 대학은 온통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배치돼 있고 그렇다 보면 나라가 지방은 다 망하고 수도권만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도시로 내버리는 이상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도 지방 도시들이 인구가 웬만큼 있고 경제 활동을 해서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정권을 잡았으면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장기적 비전에서 그 출생률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할지를 생각해야지 무슨 돌대가리도 아니고 얘들 모여갖고 여당이라고 하는 게 야 김포 니들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땅값 올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무슨 집권 여당이에요. 아 나 진짜 이거 별로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저 다음에 뭐 거론 거의 안 하도록 할게요. 아 수준 떨어져가지고.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들은 사람들마다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봐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